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가 열립니다. 한국상담학교 소속 교수들과 강지원, 김영란 위원장 부부, 그리고 전 개그맨이시죠, 김정식 씨, 또 가수 서수남 씨, 그리고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 등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담학교 곧 마감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이장희, YB, 김장훈, 장필순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이 구간 통과하는데 대략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역시 4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다시금 정체가 되는데 이 구간은 대략 13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나마 내부순환로가 짧게 밀리는 편인데요. 내부순환로는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구간 정체를 보이고 남부순환로도 서울대 입구에서 낙성대 까치고개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도심 진입하는데 신촌로는 신촌역에서 아현역 쪽으로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반대편으로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각각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아침부터 한숨을 쉬시네. 예. 이 가계부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숨이 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사실 요새 빚 없는 사람, 은행에 대출 없는 사람 찾기 굉장히 힘든 세상인데. 힘듭니다. 없습니다. 예.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물론 잠정 통계이긴 하지만 2분기 중 가계 신용이라는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 6월 말 기준의 가계 신용, 가계 빚입니다. 1,040조 원이었습니다. 예. 분기로 따졌으니까 1분기 3개월 전보다 15조 1,000억 원 증가를 했고요. 연간 대비 60조 4천억,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로 빚이 늘었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계부채 천조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연말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증가세라면은 이제 곧 1,100조 시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표 나오자 이 정부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괜찮다 이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빚에 대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빚이 능력이다, 부자들 빚 많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 과연 괜찮은 빚이냐 나쁜 빚이냐를 평가할 때 많이 따지는 게 소득 증가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빚이 늘더라도 커버가 되는 큰 문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대비되는 게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있고 또 하나가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3.7%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1년간 늘었던 빚이 6.2%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빚이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양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가계 부채가 정말 한국 경제를 뒤흔들 내관이 되기 아주 충분한 악재입니다. 야, 우리나라 예산에 이게 몇 배예요? 참. 이게 그리고요.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되는 게 6월 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기 전이라는 얘기인데 예. 금리 인하 전에도 이렇게 늘었으면 지금은 예. 훨씬 더 늘었겠네요. 이 6월 말 기준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예.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이 빚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게 정부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팀이 대출 규제 LTV, DTV 플러스 때거든요. 예. 그게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한 게 8월 14일.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이 정도였다면 7월, 8월에는 빚이 얼마나 늘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LTV, DTV, DTI 한도 풀어지면서 이제 대출받기 용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받았겠죠. 또 금리 인하됐으니까 이 그냥 빚 없이 살다가도 힘들다, 빚 받겠다, 대출 받겠다 이런 수요 요인도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미 더 빚 많이 늘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이 금융위원회는 뭐라고 하는 입장이냐면은 부동산 규제 완화 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의 폭증 증가와 인과성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닌가 속단하지 말자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가계대출이자 빚부담 더운 거 아니냐 버틸 수 있는 힘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고정금리 대출이 지금 현재 17.18% 20% 육박하니까 가계빚의 질적 구조도 개선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3분기 지나면 이제 가을, 겨울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면 늘었지 또 폭이 커지면 커졌지 이게 완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금융당국이 너무 한가롭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맥도날드요. 우리나라는 네. 맥도날드, 일본은 맥도나르도. 네. 마크도나르도. 그렇죠. 네. 이 네. 외국에서 좀 사셨던 분들은 맥도날드, 그죠? 예. 참 발음하기 힘드네. 이게 그만큼 세계적으로 다 어느 곳에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세계적인 주식이죠. 그렇죠. 맥도날드 지수도 있어가지고 예. 물가 지표로도 맞습니다. 사용되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난주에 좀 먹었고 우리 꼬마들도 좋아하는 거 봐서 한국에서는 맥도날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 정작 이 미국 본토에서는 이 패스트푸드 문화의 아이콘 맥도날드가 좀 심각한 과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한 3만 5천여 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예. 이 중에 한 40%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늘지 않고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10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금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젊은 세대들이 믹다날이라는 이 맥도날드 브랜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가 봐요. 무관심하다. 혹은 별로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 앞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 맥도날드가 이 9세대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미국에서는 벌써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이 맥도날드 사례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패스트푸드해서 햄버거, 피자 좋아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대까지만 이렇고요. 오히려 20대 밑을 패스트푸드여도 샐러드 패스트푸드라든가요. 국수라든가. 라면 같은 거요? 예,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또 이 친구들이 프랜차이즈 선호도가 굉장히 넓어서 오늘 난 맥도날드만 가야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한 번 갔으면은 2, 3주 뒤에는 한 번 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 두루 돌아보는 이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프랜차이즈 행태를 할 때는 덩치 키우고 막 하기보다는 내실을 키우고 발빠르게 컨셉트 막 바꿔가지고요. 치고 빠지게 전략을 해야 된다. 옛날처럼 패스트푸드 사업 바라봐선 프랜차이즈 체인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창업 전문가들이 여기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닷보인 상황에서 유가족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전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이 자갈치 시장과 선수촌을 방문한 최근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과의 만남 이게 쉬워 보이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일주일 농성 중이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지금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단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벌써 일주일째 아닌가요? 네, 오늘 8일째 됐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금 기운이 많이 빠지셨어요. 제가 심 대표님 목소리 잘 아는데. 예?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 참. 여기 단식하시는 분들 중에 20일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김용호 씨는 지금 45일을 넘기고 계시고. 지금 유가족들, 특히 이제 청운동 사무소 앞에 유가족들이 계속 농성 중이죠. 그렇죠? 네, 지금 오늘 닷새째 노숙. 그렇죠. 농성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대통령과의 만남이죠. 그렇죠. 그렇죠. 당일날 대표단이 면담 요청서를 전달을 했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도 별 반응이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두 차례씩 유가족들 농성하는 곳을 방문을 하는데요. 우리 유가족들이 대통령께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봤고, 또 유가족 만나셔서 유가족 뜻이 먼저라면서 어깨를 쓰다듬는 그런 이제 따뜻한 대통령을 생각하다가 지금 문전박대 당하고 죄인 취급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고 분해하세요. 그래서 저러다가 한이 되겠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조선시대 정조는 10,000명 서명이 담긴 100m에나 달하는 그런 상소문을 벼슬이 없는 사람에게서 전달받고 밤새서 사연을 눈물로 듣고 그 뜻을 모두 들어주었다는 그런 군자의 덕목으로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하나? 제가 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면서 내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제고요. 이 옆에 지금 제가 농성하는 옆에 신문고가 있습니다. 예. 아무도 두드릴 수 없도록 부패도 없애버린 전시용 신문고가 우리 불통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근데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입법 여부는 국회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논의한다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유족들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내셨으면은 굳이 유가족들이 여기 와서 왜 농성을 합니까? 네. 근데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국민적 공감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가개조를 주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개조를 위한 법이 바로 이 세월호 특별법이기 때문에 약속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특별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예. 근데 새누리당이 제대로 만들어냈으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네. 두 번이나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자체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 제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협상의 절반의 책임이 새정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책임은 해량하기 어렵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이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제1야당의 사명을 철저하게 인식했더라면 두 번씩이나 패착을 했었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장내에서 철저한 성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강경투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네. 강경투쟁은 잘 선택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교섭력을 잃은 상태에서 궁여지책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답을 내놔야 될 때는 집권 세력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를 압박하기 위한 실천이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때가 조금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기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처음부터 지금 소위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지금요. 오늘 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유가족들하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죠. 예,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예.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지금 4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근데 세월호 특별법의 책임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합의를 다 하고 합의가 실패된 이후에나 유가족 대표를 처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 여당 노릇을 제대로 했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고 바로 그것이 왜 두 번의 합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소통을 시작한 것을 저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난번 1차 만남에서 서로 간에 그래도 대화가 가능하다,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구체적인 그런 좀 진도를 나가셔서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들의 동의하에 공감하에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겠지만은 이게 있잖아요. 만일 말이에요. 만일 새누리당하고 유가족하고 만나서 어떤 결론에 도출이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입장은 더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하게 되나 마나 지금은 어느 당의 당리 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유족들과 긴밀히 협의하되 3자 협의체니 삼각협의니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문제가 타결돼야 된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새누리당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하겠다 이런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 유가족과 공감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서 그런 소통하고 뜻을 나누고 조정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저희가 누누이 처음부터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그 성격상 법은 국회에서 법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은 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350만 국민들이 청원한 거고 그동안에 뭐 특검이다 또 국정조사다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로 진상조사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돼서 이게 시작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유족의 참여와 동의는 하나의 원칙이죠. 근데 이 점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조차도 자신들이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실질적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유가족들을 배제했고 또 가장 먼저 법안을 낸 저희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은 완전히 배제하고 양당이 속기록도 없이 밀실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이런 특별법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법을 만들려면 집권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힘이 더 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이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켰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폭넓게 야권과 시민사회계의 개혁의 힘을 모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유가족도 외면하고 또 작은 정당도 다 배척하고 배제하고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의존했던 그런 나이브한 지도력 이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성찰해야 될 그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식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자, 오늘도 빅데이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SNS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요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아이스 바킷 챌린지. 얼음 바가지 뒤집어 쓰기. 이거죠? 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이거 언급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언급한 문서는 무려 한 30만 6,246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 8월 19일부터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그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21일과 22일 하루에는 그 하루에만 8만 건이 넘는 언급량을 보였습니다. 예. 아마 뒤에 나오실 이윤지 아나운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스타들이 이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기 전에 충분한 운동을 하고 뒤집어 써야지 심장에 부담이 안 갈 겁니다. 네, 여기저기서 사고도 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전체 연관어, 인물 연관어 살펴볼까요? 누가 가장 큰 관심 받았습니까? 네. 이윤지 아나운서인가요? 아닌데요. 예. 전체 연관어를 보면 뭐 루게릭, 캠페인, 얼음, 물, 영상 등이 차지해서 그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얼음물 캠페인이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전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 그 뒤로 희망, 뭐 배우, 좋다, 관심, 크다 등이 나와 그 스타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인물 연관어의 압도적인 1위는 엑소가 차지했습니다. 엑소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죠. 알죠. 네. 아, 저 너무 늙은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거 갑자기 방송을 그만두고 싶네요. 예, 예. 엑소의 인기를 이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뒤로 인피니트, 그 슈퍼주니어의 려욱이라는 네, 그리고 CN블루의 정용화 등 아이돌 그룹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배우 임세미, 가수 홍진영이 6, 7위를 차지했고 비스트, 뭐 샤이니, 원빈, 성우 정재현 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덤 현상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열심히 얼음물 바가지 뒤집어 썼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은 안 보이네요? 아이돌 그룹에 밀렸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정치인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 순위에서 밀렸는데요. 그 정치인 가운데 살펴보면 1위가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차지했고요. 3위는 이한구 대표였죠. 야권 인사들은 거의 안 했어요. 2위가 이제 조금 의외 인물이었는데 김영웅 씨라고요. 김영웅 씨요? 예, 키가 95cm인 이제 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지금 새정치연합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비슷한 처지에서 올린 메시지와 영상이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특히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다음 도전자로 그 이완구 박영선 그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루게릭 병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희귀 난치병도 사실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 김영욱 씨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또 희귀 난치병도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편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들어서 얼음물 샤워를 거부하고 기분만 했다고 그러는데 이 긍부정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다른
그 희귀 난치병들도 많은데 그렇죠. 루게릭병만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공무원들은 금지를 했죠. 예. 그 참여를. 그래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행정부가 그 캠페인 참여를 금지했고 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18살 청년이 캠페인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소방관이 감전되는 사고도 이제 이어지면서 뭐 아무튼 그런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특히 정치인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이제 하는 거는 사실 좀 너그럽게 다들 즐기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민감하게 작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부정 연관을 보면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긍정어분포 비율이 무려 75%에 이르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찾기가 흔치 않은데 부정어분포가 9.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어도 대부분 뭐 고통받다, 외롭다 이런 것들이어서 그 루게릭 환자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요. 1위부터 보면 희망, 좋은, 뭐 기부, 고맙다, 따뜻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평소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부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힘든데 저는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물론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 좀 넓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얼음 물바가지로 뒤집었었다는 이윤지 아나운서로부터 SNS 인물 언급량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네, 빅데이터의 뉴스 한 주간의 인물 언급량 먼저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요. 지난 22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해서 언급량이 높아지신 분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아닌데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9위는 세월호 특별법 단식 21일째 실신해서 병원에 후송됐던 가수 김장훈 씨고요. 8위는 소통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7위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들의 군폭력 행위와 이혼과 관련해 버즈량이 높았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랐고요. 6위는 고화질 CCTV로 결국 음란 행위를 시인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입니다. 이 김수창 전 지검장 지난주엔 빠졌는데 드디어 6위에 올랐네요. 네네. 그리고 뭐 사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순위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순위에 올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뭐 짐작하시듯이요. 그러니까 지금 단식 중인 김영우 씨가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런 상황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죠. 명박산성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불통의 이미지 상징이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되면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정치권이 특별법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다시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KBS 추적 60분에서 4대강에 관한 문제 이거 계속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는 MBC PD 수첩에서 또 이 가든5 문제를 다루면서 이 청계천 상인들의 문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새 계속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렇죠. 텔레비전에. 아무래도 더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요. 전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6위밖에 못했네요. 그렇죠. 약 한 4만 7천여 건 정도를 기록했네요. 저도 사실은 더 많이 한 10만 건 정도는 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고요. 이번 사건은 사실
지검장이라는 직무를 이용해서 벌인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건 뭐 그러니까 개인 일탈이죠. 개인 일탈이고 약간 좀 병적이다. 그래, 병이죠. 병. 근데 이제 사실 병이 있는 사람이 지검장까지 된 것. 검찰의 어떤 겉으로 보면 멀쩡하니까 그렇죠. 검증 시스템의 어쨌든 허점 뭐 이런 것들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여서 사실 이게 뭐 직무 관련 행위였다면 더 언급량이 많았을 테지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특히 또 요즘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이슈가 너무 큰 데다가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이슈들도 등장을 해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뭐 그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빅데이터인 뉴스 5위부터 1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카카오톡 유언 비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올랐습니다. 다음 4위는 세월호 특별법 동조 단식 중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랐고요. 3위는 이분의 따뜻한 향기가 오래도록 남아있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랐습니다. 2위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높은 버즈량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순위를 기록했고요. 다음은 1위입니다. 빅데이터인 뉴스 애청자분들이라면 예상하실 것 같아요. 단식 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된 후 많은 우려와 동시에 논란도 커진 바로 이분입니다. 단식 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된 사람이 지금 딱 두 사람입니다. 가수 김장훈 씨하고 또 하나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죠. 네, 김장훈 씨는 9위에 올랐으니까. 나 올랐으니까 김영호 씨죠. 네네. 너무 과학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인물이 많네요. 네, 지금 10위 안에 8명이 다 직간접적으로 그렇죠. 세월호 관련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김영호 씨 같은 경우는 단식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된 데다가 최근에 또 아빠 논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엄청난 언급량을 보였어요. 대통령의 2배, 약 52만 건 정도의 언급량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김영호 씨와 대통령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국가 권력과 어떤 유가족이 직접 맞대면하는 상황. 정치권은 뒤로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사회에 그 정치권이나 이런 이 첨예한 대결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시민사회 세력이나 뭐 종교계, 신망 있는 종교계 등이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런 그 좀 강대강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빠 논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발단이 고 유민 학생의 그 외삼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김영호 씨의 전 처남. 네, 그렇죠. 이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된 건데, 김영호 씨 관련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유민 양의 외삼촌이 이제 아빠 역할을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이제 내렸는데요. 어쨌든 SNS에서는 김영호 씨에 대한 어떤 신상 털기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 본질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김영호 씨와 함께 언급된 인물 연관은 당연히 뭐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단식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하태경 이보라 씨가 올랐거든요. 하태경 씨가 오른 이유는 이 외삼촌의 유일한 페이스북 친구가 하태경 의원입니다.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태경 의원이 공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보라 씨는 이제 주치의죠. 김영호 씨의 주치의인데. 그렇군요. 주치의를 이제 국정원 직원이 사찰했다는 의혹도 널리 이제 얘기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 이 참 특별법 그리고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대립 양상이 좀 감정적이고 이런 사생활 논란까지 확장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카톡 루머 여기에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강경하게 발언을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이 폐쇄형 SNS를 통해 그 유가족이 새로운 특권층이 되려고 한다거나 뭐 벌써 15억을 받았고 25억씩을 더 챙겨갈 것이다 라는 등의 어떤 유언비어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국정원 트위터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등을 떠올리면서 뭔가 이제 그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빨리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겠죠.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